그냥 한 통의 장난 전화가 만들어낸 이 사건이었죠. 이 영화는 100%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 그래서 이 뒤로 일어나는 재판이나 맥도날드에서 뭐 이 사람들에게 뭐 물어준 뭐 금액, 이 사람들의 형량 이런 것들이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그대로 있어요. 2004년도에 맥도날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하나의 장난 전화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여기에서 관련된 한 사람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재판 끝에 110만 달러를 맥도날드에게서 받아냈고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는 610만 달러를 또 맥도날드에게서 받아냈거든요.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해서 많은 심리학자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화를 쭉 보시면서 여기 나온 대사들이나 그리고 이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시면서 실은 제가 이제 이 다음 인생 PT에서 조금 교보제로 써보려고 이거를 분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을 조종하는,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라는 뜻 자체가 응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복종하고는 조금 달라요. 복종은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 하는 건데 응종은 그 권력이나 힘보다는 분위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약간 이런 걸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거니까 복종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응종은 이 사람이 나를 권력이나 힘으로 찍어 누른 건 아닌데 분위기로 찍어 누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영화의 시작은 전선 위에 있는 새들 그리고 이제는 더럽혀진 눈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도로에 영화 속에 이제 이 영화는 어떤 권위적인 것, 권위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에 인간은 얼마나 쉽게 복종하게 되는가. 그리고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번 무너진 마음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등등의 내용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런 눈들이 그런 걸 암시해요. 눈은 새하얘요. 그런데 그런 눈이 한번 누군가가 밟으면 더럽혀지는 건 순식간이야. 시커매지죠. 그리고 처음에 반듯하게 규칙을 세워놨던 그런 것들도 어느 순간 금이 가 있지.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알죠? 한번 깨진 유리창이 있는 곳에는 거기가 이제 우범지대가 되기가 쉬워지는 그런 것들. 저 정도 유리창 깨졌는데 나도 하나 깨면 어때? 나도 좀 쓰레기 던지면 어때? 이렇게 만드는 거. 한번 깨진 규칙은 더 쉽게 무너지는 거죠. 누군가에게 한번 복종한 마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심한 일을 시켜도 내가 한번 이 사람에게 나의 선택을 의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거를 지시하는 게 더 심해지더라도 한번 나는 나의 선택을 의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그냥 끌려가게 되는 사람의 심리가 마치 처음에는 새하얗던 눈이 어느 순간 더럽혀지고 시커매지는 것과 비슷한,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이런 반듯한 화살표 같은 것들도 어느 순간 더럽혀져 있고 눈들도 깨끗했던 눈들이 더럽혀져 있는 것들이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심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항상 이 영화의 오프닝에서는 많은 감독들이 굉장히 많은 걸 담으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영화 전반에 걸친 이런 정서 아니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은유하는 것들.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도 반듯하게 생겼었겠죠. 거기가 쓰레기 버려진 곳이면 거기다가 내가 아이스크림 봉지 하나 더 버리는 거 별로 이렇게 죄책감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기는 깨끗하고 완전히 새카만 바닥에 노란색으로 반듯한 줄들이 그어져 있었겠지. 규칙이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은 어때? 화살표가 더럽혀져 있어. 눈들은 어때? 새하얗던 눈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어때요? 더러워졌어. 페인트 칠이 어느 순간 떨어지고 깨어지고 있는. 한번 깨어진 마음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반듯한 규칙들, 하지만 알고 보면 꼬불꼬불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암시하는 장면들이 초반에 많이 배치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을 하는군요. 맥도날드의 관리자. 지금 매장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일요일까지 베이컨 이게 전부고 피클도 그렇고 이걸로 버텨야죠. 지사장은 뭐랍니까? 실은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지사장한테 일단 뭔가를 보고 안 했죠. 지금 뭔가를 덮었어. 더러운 것을 마치 눈으로 덮으니 그 눈이 더러운 것이 스며들어서 결국 눈들이 다 시커매지잖아요. 깨끗한 바닥에 눈이 쌓이고 눈이 녹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더러운 바닥에 눈으로 덮으니까 하얘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눈들은 순식간에 더럽혀지는 것. 아까 오프닝에 나왔던 그런 이미지처럼 지금 이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겼어.
여기 지금 피클이랑 베이컨이랑 갖다 주는 이 납품업자라고 해야 되나? 이 배달하시는 분이 지사장한테 보고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관리자 매니저는 뭐라고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연락 안 했어요. 지금 덮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 보고 안 했어요? 이 심각한 사건을? 보고도 안 하고 뭐 한 거야? 근데 지금 이 매니저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데 이 매니저는 자기의 잘못을 위에다가 보고를 못할 정도로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권위에 약한 사람, 쪼는 사람이지. 예를 들어서 바로 문제를 보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 보일까 봐 걱정되는 사람. 그리고 상대의 말투도 지금 보면 이 사람은 T야. 납품업자는 딱 봐도 T잖아요. 보고도 안 했어요? 이 심각한 사건을?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팩트 폭격. 하지만 이 매니저는 어때요? 감성적이야. 말투가 거슬리네요. 내용은 맞는 말이거든. 보고를 해야 되거든 지금. 근데 거기에서 혼날까 봐 두려워. 매니저임에도 눈치를 많이 보고 이 권위에 약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몰라요? 아니 상해버린 재료가 지금 이렇게나 많은데 $1,500나 상해버린 재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매장에서는 무언가가 상해가지고 못 쓰게 돼서 주말 동안에 지금 납품을 받은 걸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지사장에게 보고를 안 한 상황이에요. 지정관리도 이 정도로 하시면 애는 어떻게 키우세요? 근데 팩폭은 좀 심하게 하시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그리고 여기서 애는 어떻게 키우세요? 이 말이 여기서도 몇 가지 설정이 있어. 이 매니저가 지금 미혼이고 변변찮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 납품업자가 애는 어떻게 키우셔? 이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거지. 납품업자 심하게 말했지. 근데 지금 문제가 크니까. 근데 이제 납품업자도 지금 빡쳐 있어. 왜냐면 우리 애는 지금 오늘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그것도 못 보고. 그러니까 납품업자는 자기 애 생각에 이 사람도 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니 당신은 그렇게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나는 지금 우리 애 지금 경기도 못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런 거 해주고 있잖아. 지금 이거 위에다 보고했어? 보고해서 제대로 처리해야지. 지금 사람 귀찮게 하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매니저는 지금 자기 처지가 저런 말을 들으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또 자극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게 됐네요. 이 답답한 사람한테 물건 배달을 왔으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 비하를 시전을 하죠. 그래도 여기서 이제 베이컨 아껴 쓰라고. 그래서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자격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방금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한 명. 여기서 어떤 사람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경관님이라고 말해. 제대로 하랬지. 누군가에게 굉장히 강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이제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인물. 맥도날드의 여직원입니다. 나이는 아마 19살로 설정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 젊은 세대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차하고 들어가는데 건물 가까이에 주차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좋은 자리는 고객에게 양보해야지. 이런 걸 보면 원래는 이제 고객들에게 양보해야 되는 자리에 대한 규칙을 지금 은근슬쩍 무시한 그런 직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위에서 정한 규칙이나 이런 거를 막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렇게 빡세게 룰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뺀질뺀질 거리는 면이 있는 젊은 직원이죠. 그런데 또 이런 여직원 좋아하는 남자 직원이 또 있어. 매니저한테 다 이른다 하면서 그러시든가. 그래서 굉장히 뭐 서로 한편인 것 같지만 뭐 여자 직원을 꼬시려는 남자 직원의 흔한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다들 환복을 하고 모였어요. 아까 이제 봤던 그 매니저죠. 다들 알겠지만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 왜냐면 큰 사고가 있었어. 어제 누가 냉장고 문을 제대로 안 닫아서 재료 상한 게 아주 그냥 $1,500 가까이나 된다. 근처 창고에서 공수를 해와가지고 베이컨과 피클이 적고 그래서 우리 큰일 났어 지금. 금요일이고 주말까지 버텨야 되는데 한 명까지 휴가 간 상황. 그래서 지금 매니저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한 상황. 그리고 지금 저 냉장고 문이 약간 열려진 것 때문에 지금 다들 고생하게 된 이런 것도 아까 약간의 실수가 바닥에 있던 약간의 더러운 티끌이 눈 전체를 더럽히고 눈이 전체가 쓰레기 같은 모습이 되는 약간 깨진 유리창이 전체 도시를 우범지대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마음이 약간 약해진 것이 어느 순간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에 복종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들이 지금 조금씩 암시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매니저는 지금 굉장히 긴장돼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매니저는 지금 나이가 있음에도 외로운 삶을 살았다고 암시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남자친구가 나오는데 술 좋아하고 변변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렇지만
뭐 외로우니까 만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암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매니저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윗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격지심이 있고 이 일이 전부였던, 본인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이런 문제까지 터졌으니 이거라도 잘리면 나는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위에다 올리지 못했겠지. 그래서 본사에서 비밀 감찰반도 보냈는데 암행어사 출두를 할지 모르니까 우리 지금 조심해야 돼. 언제 올지 몰라. 지금 주방 너네들 조심해라. 지금 제대로 만들어야 돼. 지금 우리 지금 이거 들키면 안 돼.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샌드위치에 베이컨 2줄 아껴서 쓰고 지금 재료를 어떻게든 공수를 해오긴 했는데 아껴서 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쉬지 말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너희 둘도 알아들어 하는데 이제 얘네 둘이 또 너네 둘 다 알아들어 하니까 지금 저 매니저는 성격이 확실히 차이 나죠. 매니저는 나이가 많고 굉장히 룰을 중요시하고 윗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보고를 못했긴 했지만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야. 룰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근데 자격지심이 있고 그리고 편견이 심한 사람이지. 이 두 친구는 약간 요즘 말로는 이제 MG죠. 그리고 이거 뭐 알바하다 가는 거지 뭐. 여기에 목숨 안 걸어. 매니저는 여기 지금 목숨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니저가 보기에 얘네 둘은 요즘 MG야. 일을 성실하게 하지도 않고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편견이 좀 있어. 그래서 바쁜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둔 것도 매니저는 쟤네 둘 중에 하나겠거니, 특히 이 여자애가 그랬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냉장고 사건 나를 의심하나 봐요. 아니야, 케빈으로 생각해. 그 남자애겠지. 여기서 이제 이 직원도 실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핸드폰 커버 바꿨네? 핑크색에 꽂혀서. 근데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저걸 이제 바꾼 게 이제 그 매니저가 보기에는 저렇게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철없는 애 이렇게 보이겠죠. 이 옆에 이 직원은 방관자를 상징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존하고 통화했어. 그래서 아니요, 벤 재미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걔가 너무 들이대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20대의 어떤 자유로운 연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옆에 있던 그 사람은 지금 이 친구 베키. 근데 그 말을 지금 이 관리자인 산드라가 듣고 있어. 근데 지금 산드라 입장에서 제가 지금 산드라가 지금 20살 여자애가 막 이 남자 저 남자 들이대서 짜증나요. 쟤랑도 만났다가 싫어요. 막 이런 얘기를 지금 자기는 늦은 나이에 변변치 않은 사람이랑 겨우 연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으면 저는 문란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요즘 애들 진짜 문란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신하게 살아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런 문란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유독 거슬리는 대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유독 거슬리는 대상에는 나의 욕망이 투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매니저는 베키를 굉장히 거슬려 할 가능성이 높죠.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빛과 여러 놈 관리하다니 하여간 능력자야. 난 약혼자 한 명도 벅찬데. 이 말은 나는 약혼자 한 명이랑 만나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고 너는 여러 놈 만나는 문란한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도 다스리고 유독 거슬리는 사람에게 돌려서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혼자 한 명 이러면서 그 약혼자라는 말에 이제 청혼을 받은 건가? 하고 청혼 받았어요? 축하해 주려고. 근데 딱히 뭐 청혼 받은 것도 아니야. 아니 남자친구 이름이 벤이거든요. 아니 남자친구가 아빠한테 전화했어. 다 된 셈이지. 남자친구랑 자기 아버지랑 통화했다고 이 나이에 지금 약혼했다고 지금 이 어린애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린애들 지금 연애하는 거에 끼어든 거야 지금. 약간 눈치 없는 매니저죠. 눈치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단순하고 그런 사람이지. 그래도 사람들은 뭐 잘됐다 막 좋겠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지금 이 어린애 입장에서는 뭐 통화했다고 뭘 약혼이야 웃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축하해요. 속으로는 그러지만 그래도 매니저님인데 여기서는 잘리면 안 되잖아요. 축하해요 매니저님. 근데 지금 여러 놈 만나는 그런 문란한 애라는 생각, 자기의 욕망이 담겨 있는 마음 때문에 그런 축하가 또 고지고대로 들리지는 않겠죠. 근데 막 쟤는 한 번에 새 남자 만난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매니저가 베키 미워하는데 매니저가 진짜 그 한 명만 만나는 게 좋아서 지금 만나는 게 아닌 상황일 수도 있는데
늘 한 명의 이름은 알론조, 벤디토던가 뭐 마르코요. 이름도 막 많으니까 헷갈리고. 그러면서 근데 이 애도 또 베키도 어려가지고 그 말을 또 구구절절 맨날 우통 벗은 사진 보내면서 나보고 성의 포시를 하라나?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막 복근은 죽이던 걸요. 애들의 철없는 연애들을 그냥 에휴 그래 뭐 그럴 때가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돼. 예, 혼자서 너무 외로운 시절을 보냈고 나도 솔로 얘도 솔로니까 지금 일종의 경쟁하듯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볶음 말고 다른 사진도 보냈어. 근데 매니저는 아유 철없네 어떻게 저렇게 한심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더 거슬리는 거지. 근데 내 사진 보내주면 당연히 보내겠죠 하면서 이런 거를 철없이 지금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본인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이겠어. 그런데 얘는 어려가지고 이게 막 대단히 재밌는 얘기고 자기를 내세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별짓 다 한다. 난 늙어서 그런 거 못해. 이쪽 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우 난 늙어서 못하는데 야 신기하다 뭐 그러냐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매니저는 지금 내 약혼자는 문자로 보내. 지금 어린애 이야기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끼어들면서 지금 경쟁심을 가지고 있지. 유독 거슬리는 상황. 그러면서 나도 우리 그런 서로 야한 얘기들 해. 우리는 문자로 해. 사진은 아니지만 나 약혼자는 복근이 있진 않거든. 그래서 아니 나도 문자로 봐서 흥분하고 그래 우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낄낄빠빠가 안 되는 매니저긴 하죠 지금. 네, 안경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이가 섹스에 요령이 있다고 할까? 그러면서 내 남자친구도 섹스 어필이 돼. 지금 거의 뭐 10대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로 막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정석원님 심리대화 후원하기 환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뭐 반전인데 하니까 이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른은 어른의 연애가 있는 건데 지금 애들이랑 저거를 저런 식으로 경쟁한다고 더 멋있어 보이진 않을 텐데. 그러면서 뭐 폰섹스까지? 그러면서 여기서 막 사진을 보여주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이거 너머로 보고 있죠. 유독 거슬리게 되는 거는 나의 욕망이 투영된 사람. 근데 결국은 그 대화에 끼지 못하고 본인은 상당히 더 거슬리는 방식으로 상대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해롤드 여기 이제 기술자죠. 드라이브를 수리했냐? 오후 내내 기름 탱크 수리했네요. 무언가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밥도 아직 나중에 먹고 새 메뉴 먹으러 오겠다고. 해롤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언가를 고치는 사람으로서. 지금 매니저와 베키의 성격이 어느 정도 지금 초반 장면으로 많이 드러났죠. 근데 이날은 벌써 직원이 한 명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 주말인데다가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고 바쁜 상황이죠. 저런 인물 성격이 실화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많은 인터뷰를 하고 만들었지 않았을까? 제사장한테 냉장고 사건 아직 보고를 안 했어. 그거를 이제 아직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매니저는 일단 수습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매니저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욕먹지 않게 조용히 묻고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내가 왜 그랬나 나도 모르겠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멘트인데 자기도 모르게 도망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직면해서 그 문제가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일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여기에서 문제가 힘들 것 같으면 덮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데 익숙한 사람인 거죠. 그 도망친다는 게 시키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책임지는 데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 책임이 남이 져주면 베스트지. 자기가 책임지는 게 두려운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자친구 벤이죠. 남자친구 벤. 벤 여기 너무 바쁘다. 별일 없지? 바빠서 미친다니까 무슨 일이야. 근데 여기 이게 남자친구예요. 벤. 그닥 뭐 복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죠. 내가 당신 바쁠 것 같아서 그래도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내 직장 동료 친구가 나 새해 뭐 좀 보여준다고 맥주 마시면서 놀재. 밤새? 아니 퇴근할 때까지만. 여기서 밤새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 매니저분이 이 설정상으로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연애를 하는데 밤새 논다고? 이 말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뭐 맥주 마시고 퇴근할 때까지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맥주 마시고 놀다가 퇴근할 때 갈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걸 허락받는 거나 밤새 놀까봐 두려운 거나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은 남자친구를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친구랑 노는 것까지 허락받지 마. 알아. 그냥 말이나 하려고. 근데 이제 매니저도 지금 바쁘죠. 바쁜 상황이고, 전화 끊어야겠다. 너무 바빠. 이런 걸 보면 뭐 그렇게 좋아해서 사귀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좀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너무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매니저는 막 너무 바빠 죽겠는데, 다들 불만이 막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매니저는 그렇잖아도 지금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 아까 뭐 여기 어린애는 저렇게 물란애는 이쁜 거 하나만으로 지금 복근 있는 남자친구가 막 사진도 보내주는데 나는 지금 단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맥주나 마신다고 전화하고 있고 이러니까 자기 신세 또 한탄을 하겠죠. 그래서 저기 오히려 여기 이제 직원들한테 또 뭐라고 하죠. 근데 매니저 입장에서 좀 짜증날 것 같아. 여기서 왔는데 막 다들 노가리 까고 주문하는 테이블에 앉아 있고 이러면 짜증 나긴 하겠지. 그래서 야 비밀 감사에 걸리면 어쩔래 하면서 막 긴장하지만 잡담할래? 토핑 채워 시키는 거야. 베키 넌 청소하랬지. 근데 그때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캐릭터들은 다 잡혔고 그리고 아까 산드라의 남자친구도 지적인 사람은 아니죠. 나 친구랑 너 퇴근할 때까지 맥주 좀 마실게. 그거를 바쁜 여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허락받는 사람이면 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사고하는 힘은 상당히 약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경찰한테. 경찰 데니얼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이제 오피서 데니얼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경찰 데니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이란 말을 먼저 때려 박아주는 거지, 머릿속에다가. 그러면서 당신이 책임자요? 벌써 권위를 상대에게 내세우는 것으로 시작된 전화. 이 전화로 이제 모든 비극의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름 샌드라 프로미어. 이름을 말하게 하죠. 이름을 말하게 하는 방식이 상대를 복종하게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영화에서 이제 계속 이런 기술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거를 이 사람이 수용하고 그 다음에 거를 하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길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뭐 어디 재단에다가 후원하는 거 할 때 스티커 붙이게 하잖아요. 이건 별거 아니고 스티커 좀 붙여주고 가세요. 어디 힘든 분들 어디에게 응원해주는 메시지 하나만 작성해주고 가세요. 그게 왜 작성하게 하겠어? 진짜 메시지 작성하면은 그 메시지 갖다 보내주려고? 아니에요. 메시지를 작성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잖아요? 스티커를 붙이든 아니면 사인을 하든 응원의 메시지를 적든 작은 노력을 했잖아? 작은 노력을 들인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에도 수긍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우리한테 5,000원 정기 후원 해주세요. 뭐야 싫어요. 하지만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하고 네 응원 메시지 정말 감사해요. 이 응원 메시지 꼭 전달할게요. 응원 메시지 전해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후원한 뭐 이렇게 해서 사인하게 하고 결국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지갑 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도 내가 이 사람의 지시로 내 이름을 밝히는 순간 나는 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지시를 들은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저 사람은 경찰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내가 안 밝힐 수는 없어. 그래서 일단 이름을 말하게 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수용적인 태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죄송한데 문 좀 닫아주세요 하면서 내가 뭘 시켜. 내가 시키는 걸 이 사람이 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데 조금 더 마음이 열리도록 만드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의 선의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발을 하나 들인 상태에서 자 그러니까 지갑 열어주시죠 라고 머리 들이미는 거예요. 이름을 듣고 산드라 매니저님 지금 로버트 길모어 지사장하고 통화 중인데 당신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산드라라는 이름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사장은 어디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름이 나오나 보지. 그러면서 지금 경찰이라는 말 그리고 지사장의 이름까지 나오면서 그렇잖아도 권위에 약한 산드라가 매니저가 벌써 마음이 쫄았어. 복종하는 마음이 됐어.
그러면서 산드라는 그 지뢰 재발이 저려가지고 냉장고 사고 알아버렸군요. 벌써 복종하는 마음이 준비가 됐죠. 근데 경찰은 아니 냉장고라뇨. 절도 사건입니다. 거기 직원이 고객 돈을 훔쳤어요. 카운터 직원 19살 여자 금발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카운터 직원 19살 금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거기 카운터 직원 있잖아요. 그 한 10대쯤 돼 보이고 10대 후반. 그리고 머리는 금발이었던 것 같은데 백희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서 만약 금발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직원 없는데 금발이 아닌가? 좀 밝은 톤의 머리 스타일 없어요? 갈색 머리가 있긴 한데 근데 10대는 아닌데 10대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한 10대가처럼 보이는 20, 30대 머리가 좀 밝은 톤의 여성 이러면서 말을 슬쩍슬쩍 바꾸면서 콜드리딩 기법이에요. 이 사람 말을 하면서 이런 기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당신은 지금 예술계통의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면은 네 아니요. 역시 그렇군요. 예술계통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치 백희.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백희 이름이 산드라 이 매니저 입에서 나왔음에도 경찰이 그래 맞아 내가 말한 게 백희야. 백희 범죄자야 하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빠져들게 되는 거지.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그래 백희 같은 애가 돈 같은 거 훔치고 나쁜 애겠지라는 편견이 저런 결론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지. 레베카라고 했으니 베키 맞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화를 건 데니얼이라는 사람이 베키라는 단어를 몰랐음에도 베키라는 단어를 매니저 입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래 레베카였으니까 베키 맞네요. 여기서도 써니요. 우리 일하는 직원 미선이요? 맞아요. 뭐 써니라고 했으니까 미선 씨가 맞네요. 이런 식으로 몰랐으면서. 그래서 우리 지점에서요? 도난당한 여자분이 여기 왔어요. 막 오늘 그랬다는 건가요? 근데 오늘 그랬을 리가 없죠. 지금. 근데 지금 이 데니얼이 경찰이 곧 도착할 거예요. 지금 베키는 큰 사건에 연루돼서 이미 감시 중이었다 하면서 뻥을 더 세게 쳐. 그러면서 당신네 지사장이 도난 사고부터 처리하라고 합니다. 네 지사장이 지시한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는 벌써 쫄아가지고 큰 사건에 연루됐다. 그 큰 사건이 뭐죠? 근데 이거 보이스피싱도 다 이런 식으로 하죠. 어디 검사라고 시작하면서. 그리고 당신이 어떤 그런 범죄에서 당신의 아이디가 도용됐다. 당신의 신분증이 써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죠. 사람을 쫄게. 그래서 거기서는 기밀사항입니다. 이거는 벌써 딱 우리는 기밀사항으로 하는. 그 대신에 경찰 수사에 협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게 뭐가 되냐. 매니저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직원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일을 하는 거야. 명분이 생겼어.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저가 이 전화에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악행에는 경찰 수사에 협조라는 정의로운 명분이 생겨버렸어.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지사장이 맡긴 일이고 경찰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선의를 갖고 했겠지, 옳은 일이겠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 자신의 어떤 이 사고 의사결정권을 넘겨버리는 방식이죠.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넘겨버리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경찰 지시에 따라서 베키를 데리고 옵니다. 경찰이 뭐래요? 도난 사고야. 더 이상은 말 못해. 이 베키는 아무것도 모르죠. 여기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경찰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베키를 데리고 갑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 경찰에서 전화 왔어. 네가 도둑질했대. 근데 베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매니저는 근데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손님 가방에서 훔쳤대. 도둑질 안 했다고요? 그러면서 막 반발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경찰한테 전화가 와 있는 상태니까 일단 진정해. 베키 데려왔어요? 훔친 적 없다고 하지. 그러면서 이제 베키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베키에게도 똑같이 나 경찰 데니얼인데 질문에 대답해. 권위로 시작하고 심플한 걸로 지시를 내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권위로 흔들거나 순간적으로 이 사람에게 생각에 과부하를 건 상태에서 심플한 문장으로 지시문을 내리면 이 사람은 그 지시를 따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최면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박수하면서 내가 갑자기 박수 칠지 몰랐지? 자 하는 식으로 이 사람을 재우는 거나 경찰도 어디 들이닥칠 때 프리즈 하면서 얼어붙어라는 단어지. 그게 물론 얼어붙어는 한글로는 4글자지만 그 영어로는 짧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문이 쾅 하면서 프리즈하고 들이닥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사고할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짧은 명령어를 넣으면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 명령어에 따라서 수행하게 되는, 그게 이제 뇌가 과부하가 걸리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지시를 받아들이는데 더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 생각을 안 해놓으면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참 힘들어요. 콜드리딩이죠. 콜드리딩 관련된 굉장히 좋은 책이 있죠. 어느 심리학자와 사기꾼의 대화라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질문에 대답해. 그러니까 권위로 했고 지시사항이 들어오니까 베키는 네 말씀하세요 하고 진정해버리잖아. 아이를 대할 때도 이런 기법들이 상당히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때, 그때 그거에 같이 흥분해서 막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 아이 입장에서는 예상 가능한 범위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봐.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당황하거든? 진정해.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그 말을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일종의 다 최면의 원리예요, 이게. 과부하를 걸고 단순한 메시지로 무의식에 때려박는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길을 가는데 개가 달려들어. 그러면 몸이 얼어붙어요. 그래서 이 숙녀분은 네가 가방에서 돈 훔쳤다는데, 근데 뭐 훔친 적 없다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아까보다는 흥분해서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 쪽 정보는 확실한데 한번 설명해. 네? 도둑질 비슷한 것도 안 했다고요. 나보고 도둑이라니 말도 안 돼요. 하면서 막 해명을 하죠. 근데 피해자 말이 너같이 생긴 애가 훔쳤대. 인상착의도 똑같아. 인상착의래봤자 지금 젊은 여성. 게다가 뭐 금발 정도 하나 얘기했죠. 만약 금발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지금 데니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점으로 전해서 또 물어봐도 돼. 키는 그냥 나 잘못 없어요. 근데 경관은 야 안 그래도 너 구린데 많잖아. 세게 나가지. 멀쩡하게 일하는 사람을 도둑이라니. 근데 이 데니얼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좋아요. 내 말부터 들어. 진정하라고. 샅샅이 조사하면 뭐 거스름돈 실수라면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도 그럴 수도 있지. 산드라 바꿔. 근데 이미 이제 경찰이라는 거, 그리고 이 베키의 흥분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는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베키는 지금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드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이 사람이 가진 직업,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지적인 것들, 뭐 교수다, 뭐 박사다, 뭐 그런 것들로 증명이 되는 것도 권위지만, 이 사람이 권위 있어 보이는 태도도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그래, 진정해. 진정해라는 것 자체가 권위 있는 사람의 얘기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 부탁해서 미안한데 베키 소지품 주머니 다 수색하고 전화기 나오면 잠깐 맡아주세요. 뭐죠? 베키의 전화기를 뺏으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죠?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의 법칙, 고립시켜라. 전화기를 뺏어서 고립시켜버리는 방식으로 네 주머니를 수색하래. 근데 원래는 말도 안 되죠. 원래는 아무리 뭐 직원이라고 해도 막 주머니를 뒤지고. 근데 지금 경찰이 정의를 위해서 시키는 일이라는 생각에 그거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주머니엔 뭐 아무것도 없고 전화기가 있었죠. 하지만 전화기는 바로 압수. 그리고 뭐 앞주머니 했는데 앞주머니를 막혔어요. 이건 장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저 매니저는 복장 불량이군.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교복 같은 거 엄청 이상하게 수정해서 입잖아요. 지금 베키도 이제 그런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니저는 이 와중에 복장 불량이군.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데 너 훔친 게 맞구만 이라는 편견이 점점 쌓이고 있죠. 복장이 불량하다고 도둑질을 했다?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지만 지금 경찰이 개입돼 있고 지금 누군가 도둑질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누가 도둑이냐, 베키가 도둑이다 라고 하면 믿게 되는 거지. 근데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어요. 도둑질을 누군가 했다라는 전제가 틀려. 이미 베키가 훔쳤어 라고 그 훔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에 이 말을 믿고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순간 끝난 거야, 실은. 그 전부터 의심할 수 있었어야 돼. 베키는 이 와중에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죄송해요, 유니폼 세탁하느라.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고 전화기는 꺼냈고. 잘했어요? 가방 있나요? 가방도 있어. 직원 휴게실에 있는. 그러면서 무선 전화기인가요? 지금 왜 저 경관이 무선 전화기냐고 묻겠어. 전화를 하고 있어야 이 사람의 사고를 계속 조종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다녀오라고 하고 가방까지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봐봐. 지금 가방을 뒤지고 옷을 뒤지는 행위가 뭐예요? 지금 저 전화가 장난 전화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사라진 돈은 없어. 주머니에도 없고 가방에도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왜 뒤지라고 하겠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누군가 훔쳤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작은 일에 계속 지시를 이행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복종하게 만드는 단계를 밟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경관의 지시를 계속 이행을 하면서 이걸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를 몸으로 계속 체득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훔친 게, 저 매니저는 누군가 훔친 게 맞고 훔쳤다면 베키가 맞다고 점점 더 새겨지는 거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누구죠? 실은 경관이에요. 경관을 사칭하고 있는 장난전화하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베키를 가해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피해자를 가해자로 여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넌 당장 해고야.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의심은 확신이 돼가고 있죠. 사실로 밝혀지면 너는 해고야. 그래서 그러면서 냉장고 사고치고 저 아니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전혀 훔치지 않았으니까. 냉장고랑 상관없어. 경찰이 하라잖니. 시키잖니. 권위 있는 사람이 시키잖니.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죠.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그런 지경에 빠지는 사람이기도 하고. 손님 물건에 손대는 인간은 가만 안 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베키가 훔쳤을 거라는 확신. 근데 베키는 억울하죠. 나 일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봐봐. 경찰이 정확하게 네 인상착의를 말하고. 인상착의 정확하게 말한 게 뭐 있어요? 젊은 여성이라고 밖에 더 했어? 나중에 그리고 금발? 뭐 이 정도 했거든요. 근데 매니저 머릿속에는 경찰이 정확하게 인상을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어. 이름도 말하면서 도둑질 했다잖아. 이름은 본인이 말했죠. 이렇게 기억이 무서운 거야. 야, 경찰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경찰이 네 인상착의랑 네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 믿어?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저거를 다 상대가 말했다고 느끼는 건데 지금은 그게 전후가 뒤바뀌었죠. 기억 속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산드라는 전화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뭐 건진 거 있어요? 가방에서 뭐 나왔어? 근데 아니 뭐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군. 우려했던 일이 아니죠. 미리 세팅돼 있던 일이지.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런 일종의 쇼야. 이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쇼인 거예요. 지시를 이행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나는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네가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너는 더 심한 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매니저님이 더 도와줘야겠어요. 베키는 거기 잡아두고 수사팀 갈 때까지 협조해 주세요 하니까 이 집 매니저는 수사에 필요한 건 다 할게요. 명분이 생겼어. 어떤 악행도 수사에 필요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니저는 아니 지금까지는 성실한 애였는데 훔친 건 확실한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름 매니저도 그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요.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 지금 피해자가 있는데 안 믿는다는 거야? 너는 지금 도덕적이지 않네. 이런 비난하는 식으로 믿음에 대한 의심으로 프레임이 가져가 버리는 거.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과학은 어떤 사실을 검증하는 과정이 절대 불경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검증하는 거는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지.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검증해 나가고 점점 완성도 높은 지식에 다가가는 거지. 근데 의심을 허용하지 않아. 검증을 허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니 피해자가 있는데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당신 지금 피해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는데 지금 피해자한테 지금 2차 가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쁜 너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를 쪼고 있지. 근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직원 얘가 그래도 철없는 MZ긴 한데 그래도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경관이 그러는 거야. 실제 경관 아니지만. 뒤로 나쁜 짓 하고 멀쩡해 보였을 수도 있지. 증인범들은 감쪽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겠네요 이러고 있어. 또 경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눈앞에서 착해 보이죠? 원래 그런 거예요. 하면서 당신이 본 거 맞아요. 그런데 원래 그래요. 그게 나쁜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봤죠? 그게 바로 나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라고 전문가가 말해버리니까 매니저는 네네. 제가 본 건 그건데,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알겠어? 영 미심쩍어 하는 말투네. 그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내 말 지금 미심쩍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복종하기 시작했지. 정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된 거야. 그러면서 산드라, 이름을 부르죠. 난 경찰이고 책임자예요. 경찰이라고 권위 그리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너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 내가 판단해 줄 테니까 따르면 돼. 라는 의미의 책임자. 그래서 잊지 말아요. 나는 경찰로서 이 사건 해결에 책임이 있어. 내가 책임자야. 나를 따라. 너는 생각하지 마. 근데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사고를 깨우는 문장이 있어요. 복종에서 벗어나게 되는 마법의 문장. 그게 당신한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라는 문장이야. 사람은 말을 듣는 순간 선택권이 없다고? 아니지, 선택권이 있지 하면서 하기 싫어요 라고 하고 거부를 행사한대.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선택이라는 프레임을 이 사람 머릿속에서 깨우쳐 주는 거지. 그러면서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한테는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잘 안 된 일도 내가 선택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 내 삶은 내 선택의 결과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래야 내가 다른 상황에서도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 그러면 앞으로도 없는 거야. 내가 스스로 책임졌고 선택해서 온 결과라고 생각해야 그 선택권이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한테는 선택권이 있어라는 사고방식을 계속 훈련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데니얼이 지사장이랑 계속 통화 중인데 이러면서 또 강력한 권위를 내세워줘. 지사장이라고 하면 지금 꿈쩍꿈뻑 죽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당장 조치를 취하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현장 수사 협조다. 임무를 부여했죠. 그게 매니저 책임이라는 건 아시겠지? 그게 너의 책임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이거는 네가 해야 마땅한 일인 거야. 너 진짜 나쁘다. 네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거부하고 나를 의심하는 거야? 지금 여기 피해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 지금 2차 가해 하면서 의심하는 거야?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거야? 내가 나쁘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걸 했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요. 최선을 다해서 시키는 대로 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의사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 지금 매니저부터 끝났죠. 매니저의 의사결정을 뺏어버리는 작업이 더 빨리 끝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베키랑 통화를 하고요. 베키한테 그때 상황을 진술해봐. 이거는 전제라는 기술인데요. 너는 돈을 훔쳤고 네가 돈을 훔쳤을 때 그 상황을 진술해봐. 너는 훔쳤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모른다고 하지. 그러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나는 일만 했어요. 근데 진정하고 당시 상황을 진술해.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도둑질하고 했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누구 돈을 훔쳤는지 그건 기억하나? 또 전제하고 있지. 너는 돈을 훔쳤어. 그걸 기억해? 이거에 대해서는 벌써 함정이 파져 있어요. 여기서 누구 돈 훔쳤는지 그건 기억해? 아니요? 기억 못하는구만. 너는 그렇게 돈을까지 훔쳐놓고 기억도 못하고 아주 팔자 좋아? 이렇게 되지. 기억하나? 했을 때 예스 하면 그렇지. 기억되는 대로 말해봐 되는 거고. 여기서 긴장해가지고 아니 돈을 안 훔쳤는데 기억이 어딨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아니요?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걸려드는 거야. 아니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계속 그 전제를 가지고 함정 질문으로 물어보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걸려들기가 쉬운 상황인 거죠. 전에 본 적 있는 사람인가? 다 털어놓으면 쉽게 끝날 수 있어. 근데 이제 베키는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근데 경관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군 하면서 상대를 더 긴장시키죠. 그리고 말할 때 경관님이라고 붙여. 지금 베키는 지금 스타일이 MZ다 보니까 약간 복종에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매니저는 복종에 익숙한 스타일이야. 굉장히 수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꼰대고 또 윗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규칙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관에게도 바로 복종하고 베키는 좀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베키에게는 조금 더 강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경관님이라고 붙여. 내 말에 이렇게 해. 점점 더 강도를 더 세게 해가는 방식으로. 말할 때 경관님이라고 붙여. 네, 경관님. Yes, sir. 벌써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Yes, sir 하니까 됐군 했지만 좋아, 잘했어 하고 짧지만 복종에 대해서 보상이 와. 마음도 편해져. 복종하면 마음이 편해져. 압박이 줄어드니까. 칭찬을 받아. 그러면 그런 칭찬에 결핍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압박에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의 권위를 내세운 압박에 취약합니다.
자, 훔친 돈부터 찾아야 돼. 어디 숨겼지? 돈 없어요. 돈이 없다고? 그럼 피해자는 뭐지? 몰라요. 아, 모르시겠다? 정말 모르셔? 이렇게 나오면 모두 힘들어져. 하면서 이거는 전방위 압박. 그래서 매니저 바꿔.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 긴장시키고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베키는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억울하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그러면서 베키는 베키대로 이 경관의 말을 잘 들어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가고 싶다라고 된 거야. 그래서 말만 잘 들으면 곧 끝나. 압박. 그래서 매니저 바꾸고 그렇게 이제 또 산드라가 전화를 받았죠. 내가 도착할 때까지 둘 중에 하나를 해. 돈을 찾아야 되는데 베키를 배려해야겠죠? 그러면서 돈을 찾아야 된다라는 정의, 그리고 베키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또 선의. 그럼요. 베키를 그래도 배려해야죠. 베키 위해서 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비교 기법인데 내가 원래는 베키 경찰서로 끌고 와가지고 신문하고 하룻밤 유치장에 가둬놔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매니저도 베키가 좀 짜증나는 존재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이게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협조하지 않아서 베키가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어요. 유치장 가둘까? 근데 네가 협조하면 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선하게 베키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베키를 위해서 행동해. 예를 들어서 그런 전쟁 속에서도 네가 이 사람들을 고문하지 않으면 더 큰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봐.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대의를 위해서 이 행동을 하겠니? 진실을 밝혀주겠니? 똑같은 것도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거죠. 두 번째로 갑시다. 당신이 몸을 수색하면 쉽고 빨리 끝낼 수 있죠. 몸을 수색하는 거. 근데 이제 매니저도 몸을 수색하는 건 하고 주저하니까 아니 지금 손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응?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권위, 경관이라는 권위, 피해자를 내세우기. 그래서 이게 1대1 관계에서는 내가 피해자야라는 걸로 상대를 조종하기도 하죠. 그래서 심각한 사건이라고 재판 들어가면 소송 비용도 엄청나고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숫자를 내세우면서 전문가인 것 행세를 더 합니다. 이 경우 통계상 유죄 판결이 90%가 넘어요. 평소에 멀쩡한 애들이 실은 쓰레기인 거지. 당신이 해결해야 걔한테도 좋아요. 네가 이걸 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좋아. 네가 이걸 해야 더 좋은 일이 벌어져. 네가 이걸 나한테 해줘야 그게 나한테도 아니면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빼앗는 거. 사람은 생각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생각이라는 거는 운동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명분이 있으면 뇌는 생각하지 않고 싶어요. 우리 뇌는 게으르거든. 그래서 어떤 명분이 주어지면 뇌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고를 때도 네가 좋아할 만한 최적의 걸 골라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하는 거를 우리는 제일 좋아해요. 그게 우리가 고른 최고의 것이길 바라면서 그냥 기다리죠. 어떤 면에서는 알고리즘도 그런 거죠. 넷플릭스가 그래서 성공한 거지. 기발한 거 골라오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선택하진 않고. 뭐 결국 자기가 고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는 걱정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은 내가 진다. 무슨 책임을 져. 장난 전환데 지금. 하지만 저런 말에 사람들은 현혹돼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내가 이 사람이 책임져 준다고? 그리고 이게 정의라고? 그리고 이게 또 베키를 위하는 선이라고? 그런 명분이 세팅이 다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항상 이성의 힘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선택을 해주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다 책임은 져주는데 사건의 심각성 잊지 말고 당신은 부담 갖지 말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힘을 뺏는 중이죠. 너는 책임자가 아니야. 너는 여기서 도구일 뿐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 이거는 정의로운 일이야. 이거는 착한 행동이야. 그러니까 그냥 해. 복종하고 움직이는 방식이지. 그러면서 이 매니저는 그 말을 또 다 믿고 경관님이 너를 유치장에 보낼 수도 있대. 거기서 하룻밤 자야 되고. 근데 내가 몸을 수색하면 안 가도 된대. 근데 이게 당연히 싫죠. 뭐 몸을 수색해. 성이 다 큰 성인을. 그러면서 경관이 이제 야, 몸 수색하면 빨리 끝날 거라고 말해. 근데 유치장 가면 시간이 더 걸리고. 근데 이제 베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몸 수색까지 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치장 가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할래? 하고 선택지를 주는데
실제로 이건 선택지를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유치장 가서 고생할래? 아니면 여기서 내가 몸을 수색할까? 선택지를 준 것 같은. 그래서 저렇게 되면 몸 수색해요 라고 하는 순간 이 선택지를 내가 선택한 꼴이 돼버리는 거야. 아니 네가 수색하래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훨씬 쉽지 않니? 수색하기로 하고 그렇게 뭐 부매니저도 부르겠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저기서 만약 진짜로 수색을 한다면 누군가 참관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전하게 해야겠죠. 만약 저게 진짜라면 뭐 경관이 있다면 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매니저를 부르라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장난전화 이 데니얼이 당신 혼자 해야 빨리 끝납니다. 고립시키는 방식이죠. 지금 두 사람은 복종을 시켜놓은 상태니까 가능한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복종시키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이러고 해. 백희 부탁도 있고 규정상 매니저급 둘이 참관을 해야 돼요. 이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회사 규정? 그러면서 여기서 지점장은 뭐래요? 근데 그 지사장이랑 얘기를 해봤다고 하고 저 장난 전화를 건 사람이 지사장 한테 전화를 확인을 하는 척 해가지고 그냥 시켜요. 껄떡쇠인가요? 얘 이름이? 아무튼 얘는 이 냉장고 때문에 베키가 혼나는 줄 알고 베키가 잘못 아니에요. 그러면 냉장고 때문 아닌가요? 베키 별일 없나요? 걱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마티를 데려가요. 고립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한 명이 더 들어오죠. 그러면서 경관하고 계속 통화를 해. 계속 주입되고 있는 거지. 이런 거 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 다 불편해. 어떤 경찰이 이런 일 좋아하겠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가해자 주제. 그래서 매니저만 고생하는군. 그러면서 네가 지금 협조하지 않아서 다들 힘들어하는 거야. 너만 잘하면 돼. 너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겠니? 이런 거. 압박이죠. 이게 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느껴지지. 이게 인간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압박으로 느껴져요. 잘 들어. 너는 착한 아가씨 같은데 상반되는 진술이 나와서 다들 힘든 거야. 야, 나도 힘들어. 나도 이러고 싶겠니? 너도 싫겠지만 난들 이게 좋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은 공감과 연민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 나 때문에 이 사람도 힘들구나. 이렇게 되면서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잘 협조해줘. 라는 말은 결국 복종해 라는 말이죠. 그게 산드라에게도 좋고 그러니 눈치껏 해. 근데 여기서 그래도 베키는 한번 저항을 시도합니다. 말씀은 알겠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 처음이라 너무 힘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경관이 선을 그어. 약간 이게 이 새끼도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니까. 솔직히 난 네 심정 모르겠는데 너처럼 도둑질 같은 거 안 해봐서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너는 지금 도둑놈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거를 계속 암시를 주고 있죠. 전에 체포된 적 있니? 없어. 그럼 진정해. 전에 체포된 적 있니? 라고 하면 여기에서 한번 떠보는 거거든요. 있다고 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밖으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 하면서 더 압박하겠지. 근데 여기 아니니까 아니야? 그래. 너는 전에 잡혀온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걸로 그렇게 발작을 해? 진정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말이 진실인지는 몸 수색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네가 진실이라면 몸 수색을 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것저것 떠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떠보다가 하나 걸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파고들면 되니까. 형제 중에 사고 친 녀석 있지? 여기서 또 베키도 또 말려드네. 여기서 우리 오빠요? 아는구나. 오빠가 무슨 사고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아는구나 이렇게 돼. 오빠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원래 알고 있었는데 떠본 것처럼. 니네 오빠가 사고를 쳐가지고 원래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아니까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서 니네 오빠 자기 쫓긴다는 얘기 털어놓든 이건 뭐야? 아니죠. 마치 네가 아니까 하는 거다고 말하지만 지금 오빠에 대해서 단서를 이렇게 여기서 하나 모은 거 여기서 하나 모은 걸로 조합해가지고 또 새로운 걸로 이 사람 흔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베키 이제 몸 수색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직원은 베키는 절대 그럴 리 없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지사장한테는 당신의 수사 능력을 칭찬했어. 보상을 주죠. 복종하니까 보상을 줘. 거의 수준급입니다.
지사장한테 당신의 수사 능력 칭찬했어요. 거의 수준급입니다. 아유, 당신 대단히 훌륭하군요. 복종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우리가 뭐 악의 평범성이나 그런 사례에서도 결국은 악행인데 악행을 저지르면서 신임을 얻고 보상을 얻어. 명예를 얻고. 지금 명예를 얻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산드라 표정 봐봐. 칭찬받으니까 좋아, 씩 웃어. 아유, 할 일을 하는 것 뿐인걸요. 아유, 별 말씀을요. 수준급이라뇨. 별 말씀을요. 아유, 당신 대단히 훌륭하군요. 아유, 별 말씀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누구나 이게 그만큼 산드라가 좀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긴 하죠. 칭찬에 목말라 있고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 수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는 하죠. 칭찬이 아주 잘 먹혀들고 있죠. 이제 베키 옷을 벗기고 샅샅이 뒤져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눈 딱 감고 해버리자 하면서 이제 신발도 벗고 다 했는데 5단에는 아무것도 없어. 뭐 당연히 없죠. 애초에 없는 상태에서 수색을 시킨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알면서도 물어봐. 건진 게 없어요? 다 봤는데 나온 게 없어요. 하긴 쉽게 들킬 곳에 숨겼을 리가 없지. 하긴. 그러면서 속옷도 확인해봤어? 근데 그래서 아니요, 그냥 겉옷만 봤어요. 깊숙한 곳에 숨겼을 테니 샅샅이 뒤지시오. 그러면서 속옷에 감추는 그런 경우도 많다. 그러면서 속옷도 물어봐요. 근데 그걸 또 물어보니까 그걸 또 설명을 하고 있어. 면으로 된 모양이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벗기라고. 저게 뭔지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 그거를 묘사하는 거를 들음으로써 그것을 벗기라는 지시를 들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경관님이 다 벗으래. 그렇게 다 벗기고요. 이젠 나오겠군. 그럼 끝나는 거야. 그리고 뭐 돌아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정도 교묘하다면 안 나왔나요? 범인이 아닌가가 아니야. 그 정도 교묘하다면 전제는 깨지지 않죠. 베키가 도둑질을 했어요라는 전제는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더 강력한 지시가 들어가.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해결하겠어. 다음 단계로 갑시다. 자동차. 자동차에 지금 베키의 옷을 다 벗겼잖아요. 수색을 위해서. 그거를 전화기까지 몽땅 봉지에 넣어가지고 자동차에다 갖다 놔버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자동차죠? 자동차 명을 얘기하고 자동차 2000 스바루 그렇군. 그러면서 그 봉지를 조수석에 놓고 문은 잠그지 말고 하면서 그걸 또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걸 차에 둬요? 옷을 왜 차에 두죠? 베키는 이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 이유는 두 가지요. 첫째, 베키 손 닿는 데 옷을 두면 몰래 돈을 꺼낼 수도 있으니까. 둘째, 경찰이 차에서 옷을 조사하고 문제 없으면 옷을 갖다 줄 거고 경찰서 갈 때 입으면 되죠. 이거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나쁜 짓이니까. 두 번째 이유는 전문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너는 선행을 해야 돼. 두 번째, 전문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의사결정을 맡겨. 계속 같은 방식이죠. 기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니까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절차야, 좋은 일이야, 정의야. 그러면서 여기서 베키한테 퇴근한 걸로 해줄게. 오늘 일당을 받을 거야. 지금 일당이 문제입니까 지금? 진짜 이 매니저는 진짜 그 노예적 사고,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덕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우리가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현대인의 미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과한 사람이죠. 옷을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기 전엔 범인한테 줄 수 없어. 범인이라는 전제 아직 안 깨졌죠. 그 전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안 나왔어요. 베키가 훔친 거 아니네. 에이, 아니에요. 그만하고 빨리 오세요. 툭 끊을 수도 있지. 하지만 첫 번째로 그랬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미 경관의 지시에 따라서 많은 일을 수행했어. 경관이 전제한 것을 오케이, 베키 범인 뒤져봅시다. 베키 범인 이렇게 합시다. 베키 범인 하면서 그 전제에 맞는 행동을 자기가 단계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제를 갑자기 깨는 사고가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왜 그 전제를 믿고 계속 수행을 하냐고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 전제를 박아놓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다다음 단계 계속 넘어가는 거야. 저기서 통신장애 같은 걸로 전화가 딱 끊기면 이 사람들은 바로 빠져나오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빠져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성이 좀 약한 사람들은 계속 저걸 곱씹으면서 저 안으로 스스로가 빠져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가스등이지. 가스등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죠. 한번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그 생각을 계속 혼자서 맴돌면서 혼자서 파고 들어가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성적인 옆집에 있던
경찰이 와가지고 끄집어내 주잖아요. 이성의 힘이지. 스스로가 이성의 힘을 세우든 아니면 누군가 이성적인 사람이 와서 한마디를. 근데 그거 한마디면 충분해. 한마디만 해서 내 이성이 딱 깨달을 수 있으면 바로 벗어날 수는 있죠. 백희옷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카운트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관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올 건데요? 근데 이런 내부 정보는 말하면 안 되는데 당신을 믿어서 하는 얘기인데 보상을 막 주고 있죠. 수사도 수준급이시네요. 그리고 내가 진짜 믿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백희는 실은 더 큰 사건에 연루돼 있어요. 방금 아까 백희한테 들은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흔들고 있죠. 지금 백희 집을 수색 중입니다. 백희 집? 우리 오빠가 대량의 대마초를 키우는 용의자고 백희도 판매책으로 보입니다. 이게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고 백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백희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백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지금 다 믿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매니저가 경찰이 네 오빠 때문에 집 수색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다가 경관이 야 말하면 안 되지 기밀 정보인데 혼났어.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혼나면 바로 잘못하고 칭찬하면 또 웃고 어떻게 보면 약간 남일 같지 않죠. 그 눈치가 발달한 문화권에 사는 우리들은 약간 이런 훈련이 돼 있는 면이 있어요. 윗사람이 혼내면 잘못했다고 하고 윗사람이 칭찬하면 그걸로 큰 보상을 얻는, 그게 우리가 좀 세팅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복종을 연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백희가 감춘 돈이나 찾고 경찰서 데리고 와서 자백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백희는 혼란스럽죠. 오빠 얘기까지 나오고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백희도 오빠가 좀 사고뭉치라는 거는 백희가 아까 자기 입에서 오빠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오빠가 뭘 사고 쳐가지고 내가 지금 오해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백희한테도 지금 명분이 생겨버렸어. 내가 충분히 저 말에 복종해야 되는 명분이. 백희 옷에 마약 흔적이 있을 거고 그래서 옷을 차에 두라는 거군요. 그래서 공범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당신이 사건 해결에 중요하다고요. 매니저에게 대단한 역할을 막 부여하는 것처럼. 알아듣겠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매니저는 막 대단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생각에 더 복종하게 되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계산대는 붐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계산대가 붐비니까 누가 한 명이 또 나가야 되죠. 그래서 매니저는 저 옷을 다 봉지에 넣어가지고 차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혼자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계속 터지고요. 여기 남직원은 백희 왜요? 괜찮아요? 뭐 걱정은 하지만 정작 어떤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부매니저한테 먼저 나가. 나도 빨리 나갈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걱정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상황을 깨지는 않는 방관자죠. 내 편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를 구제해 줄 수는 없는, 구제해 주려는 노력을 하진 않는. 결국 구제해 주는 거는 이성입니다. 나의 이성이거나 다른 누군가의 이성이겠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파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은 차에 잘 뒀나요? 이천 스바루? 네, 직원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 와중에도 직원 전용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다고 규칙을 따랐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직원 전용 주차장은 지금 매장에서부터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데 아까 백희는 그냥 앞에다가 대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여유가 있어야 저게 된다는 말이 맞는데 반대로 그래서 생각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생각의 여유까지도 날려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불필요한 지시를 자꾸 하고 원래는 필요 없으면 필요하다고 명분을 해서 지시를 시키고 선택하게 만들고 너에게는 아직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아까 내가 휴지 마술로 보여준 것처럼 마치 어느 한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이쪽에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조수석은 열어놨죠. 잘했어요. 오늘 당신이 큰 힘이 되는군요. 또 칭찬받았어. 우리 데니엘한테 또 칭찬받았다고 또 칭찬받으면 어때요? 표정에 또 웃어. 고마워요. 칭찬받아서 좋아. 경관님한테 칭찬받았어.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 아니요, 처음이에요. 해본 솜씨예요. 정말 훌륭한 수색 능력이시군요. 이 정도면 거의 탐정인데요? 복잡한 사건을 얼마나 능숙하게 처리했는지. 그러니까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칭찬받아, 지금.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사람의 당근과 채찍에 매니저 이 산드라는 더 복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경관한테 언제 오시죠? 그러면서 경관이 지금 집수색 중이라 좀 더 도와주실 수 없소? 더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도주 못하게 감시할 만한 직원 없냐. 라는 말에 지금 이제는 베키가 꼭 이래야 돼요? 근데 벌써 이제 산드라는 지금 이 장난 전화한 데니얼에게 완전히 이 마음이 복종돼 버렸어요. 그래서 야, 사건 해결될 때까지 어쩔 수 없어. 완전히 이게 그 지시에 딱 그 세팅이 돼 버렸어. 칭찬받는 보상까지도 얻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베키에게 더 공격적으로 돼야지. 베키는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니까. 지금 처음에는 그래도 베키 걱정했잖아요. 베키 그래도 좀 힘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베키 그래도 문제 일으킨 적도 없는 애인데 이렇게 하면서 옹호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경관의 말을 다 믿어. 말 그대로 경관의 도구가 된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걔죠? 그 우리 껄떡쇠 다른 직원이 감시를 하러 옵니다. 베키가 큰 사고 쳤어. 여기서 이제 매니저는 이미 그 경관이랑 싱크가 됐죠. 손님 돈 훔쳤고 오빠까지 경찰한테 쫓겼어. 범죄자야. 그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고 있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남직원은 베키가 돈을 훔쳐요? 아니 나도 베키 오빠 아는데? 근데 여기서 매니저가 말 못해. 곧 밝혀질 거야. 그냥 감시해야 돼. 몸수색도 했어. 근데 지금 저렇게 이제 수색 받느라고 지금 옷도 앞치마만 딱 두르고 있는데 남자 직원이 이제 감시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남자 직원 배치해서 감시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관이 또 칭찬. 이게 통하는 걸 알았거든. 당신이 오늘 수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별 말씀을요. 매니저가 할 일인걸요. 지금 경관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나니까 권위 있는 사람의 칭찬에 굉장히 큰 보상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 보상을 계속해서 받으니까 채찍과 당근, 처음에는 채찍질을 하면서도 정의로운 선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일을 하니까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경관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복종 시스템 안으로. 그쵸, 인정 욕구를 이용하는 거죠. 이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결핍이 큰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정 욕구로 이용당하기가 더 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마음이 지쳐있던 사람이고, 굉장히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고 이 매니저가 특별해서 이런 꼴을 당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케빈한테도 야, 경관님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여기서 이제 케빈이 야, 너 보고 도둑질했고 네 오빠가 체포됐대. 무슨 짓을 한 거야? 근데 베키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니얼이 야, 나 이 사건 책임자야. 매니저한테 들었지?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데니얼의 얼굴이 나옵니다. 지금 뭐 콜라 먹으면서 집에서 장난 전화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걔 오빠 체포한 후에 조사할 거야. 중범죄야. 교토사건부터 해결해야 돼.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얘는 지금 베키를 또 힐글힐글 봐요. 지금 앞치마만 입고 있어서 그런가? 새끼 아주 그냥. 가방 도둑 맞은 사람이 경찰서에 왔어 이러면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니 가방 잃어버렸다는 손님 없었는데요? 그래. 가방이 아니라 안에 있던 돈이야. 베키가 카운터에 있던 가방에서 돈을 뺀 거지. 근데 여기서 케빈이 의심을 해. 아니 손님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경관은 실제 경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설명할 시간 없어. 문제는 돈의 행방이야.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어. 알겠나? 그러면서 막 또 수색을 하라고 시키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막 지금 케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복종 상태가 세팅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난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경관님이라고 불러 하면서 이 복종시키는 단계를 밟으려고 하죠. 알아들어? 케빈, 경관이라고 불러라고 하는 순간 사람은 경직되죠. 그 권위에 눌리니까. 이 돈을 찾아야 된다. 앞치만 벗기고 알몸 수색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지시를 하는 거지. 너무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지금 아직 이 복종이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까지 지시하는 거를 듣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알몸 수색하래. 근데 그거는 벌써 했는데? 근데 불편하더라도 경찰 말대로 해. 좋게 말할 때 순순히 절차를 따르자. 지금 데니얼이 자기의 조종 능력을 과신했어. 케빈은 복종 세팅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케빈한테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좀 과했지. 근데 여기서 케빈이 빌어먹을 절차 좋아하시네 하고 욕을 살짝 하는데 여기서 말 조심해 하니까 벌써 죄송해요. 난 못해요. 나갈래요. 도망치죠. 방관자. 그렇게 좋다고 슬쩍슬쩍 껄떡대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도망치는 걸로 끝내지. 너희들 사귄 적 있나? 근데 뭐 이딴 짓 시키지 마세요 하고 나와버리거든요. 결국 도움 주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상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흥분하고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그게 끝이야.
뭐 베키는 내 친구라고요. 남사친이죠. 경찰이 뭐라고 하든 난 빠질래요. 친구도 빠지는 정도로 끝났어. 그러면서 이 케빈이 나가버리니까 그 장난 전화가 또 그러는 거야. 케빈은 안 됩니다. 경찰 대신 감시할 능력이 없습니다. 걔는 능력이 없는 애야. 이성의 힘을 차리고 그나마 여기서 나간 애를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어. 명령에 따르지도 않고 너무 서툴러요. 그러니까 매니저는 또 거기서 또 걔가 원래 그래요. 걔가 원래 좀 서툴러요. 역시 잘하는 건 당신밖에 없군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또. 그러면서 또 막 알아줘. 그런 직원 관리하느라 마음고생이 많겠네요. 이 매니저 입장에 산드라 입장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남자친구도 몰라주는데 진짜 이 사람만 나를 알아주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공감은 이렇게 이용된다니까요. 공감하는 척 해주는 거니까. 공감을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직원 관리하느라 마음고생이 많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저봐 양배추 썰고 딴짓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속 터지죠.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해. 뭐 경관이 감시 붙여드릴까요? 막 그러고. 근데 그렇게 막 또 공감을 해주고 알아주다가 근데 백희 오빠 얘기를 했어? 기밀 사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 채찍. 그 관리하느라고 힘드시겠어요? 당근. 그럼요. 근데 왜 그 얘기했지? 채찍. 당근과 채찍으로 쥐락펴락. 쥐락펴락하면 어떻죠? 약해져. 뭐든지 그렇지. 말랑말랑해지는 거야. 사람 심리도 마찬가지고. 네. 입 가벼운 사람하고는 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이러면은 당신이랑 일 안 해? 어느 순간 그렇게 지금 상황이 역전돼 버렸죠. 지금 산드라는 이 데니얼의 말에 복종하고 싶어졌어. 상황이 역전됐죠. 아까는 시키는 거 안 하고 싶었는데 자꾸 이러면 당신한테 안 시켜 이렇게 돼 버렸어.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시켜주세요. 웃기죠. 신뢰가 우선입니다.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다루고 있죠. 당신처럼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봐요. 그래서 경찰을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데 혹시 결혼했어? 원래는 안 물어볼 말까지 물어본 거죠. 근데 산드라는 아직 안 했는데 곧 할 거예요. 지금 아까 벤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죠? 지금 친구네 집 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있는? 그럼 약혼을. 잘 됐네요. 축하해요. 약혼했군요. 축하해요. 라는 말을 듣는 산드라. 밝아요. 지금 이 가해자, 장난 전화를 건 경관이라고 사칭한 애랑 사칭범이라고 할까요? 사칭범이랑 교감을 해버렸어 지금. 그래서 약혼자를 믿나요? 지금 경관은 어때? 조금 칭찬해주고 공감해준다고 지금 좋단다 지금 얘 이러면서 무시당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약혼자가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 산드라는 매니저는 경관님께 도움이 된다면야 일단 전화는 해볼게요. 올 수 있나 물어보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불러요. 남자친구는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자기 이 여자친구보다 더 자기 주장이 약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스 경관 수사를 돕는 중이야 하면서 이 매니저는 자기 남자친구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벤이 약간 취해 있었어. 맥주 마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마시고 온 거야. 조금 취해 있는 상태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벤이 와가지고 남자친구죠. 경찰이 올 때까지 널 감시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키는 옷도 다 뺏기고 앞치마만 두른 상태에서 매니저의 남자친구, 그것도 나이가 또 많은 남자친구지만 결국 낯선 아저씨지. 낯선 아저씨의 감시를 이제 받게 된 거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나도 이러기 싫다. 근데 왜 해? 정의를 위해서. 이게 너에게도 좋은 일이니까. 우리 경관님이 하고 싶어서 하겠니? 정의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 그리고 전화 바꿔주고 이제 나갑니다. 이제 이 전화를 벤이 받고 이제 이 둘이 이제 지금 실제로 약혼은 아니고 이 산드라 아버지랑 통화 한 번 한 게 다 한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약간 맥주 마시고 취해서 왔어. 그러면서 또 같은 작업을 이제 슬슬 걸죠. 성함이 에반 발서 하면서 이제 스펠링까지도 적고요. 그러면서 칭찬부터 시작해요. 애인이 훌륭하십니다. 그 매니저 칭찬이지. 당신의 애인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고맙소. 건설 현장 일을 하신다고? 식당 직원은 아니고 파트타임도 아니고 오늘 밤 뭐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질문에 하나하나 솔직하게 대답하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하나씩 내가 하는 지시를 이행하도록 만들고 있죠. 감고 있는 거지. 그래서 놀다가 억지로 끌려오셨군요. 공감. 그런 셈이죠. 결혼하면 더 할 겁니다. 노는 꼴을 못 봐요. 공감. 그리고 뭔가 더 어른스러운 모습. 좋아요 에반. 이제 시작합시다. 베키가 돈 훔친 거 알죠? 당신이 경찰 대행이에요. 역할을 주고 있죠.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은 돈을 찾는 겁니다. 베키를 수색할 건데 앞치마 하고 있나요? 그건 벗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시키니까 지금 이게 벤이 좀 빨리 감겼죠. 확실히 술에 취한 데다가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자친구에게 술 마시는 것도 허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건설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데 뭐 정확히 이 사람의 막 어떤 일 성격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그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허락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경관이 시키니까 벗으랬다고 한다고 바로 그냥 전달을 해요. 그리고 경관이 안 벗으려고 하면 강제로 벗기래. 훔친 돈을 찾아야 하니까. 근데 베키 입장에서는 아니 수색을 다 했는데 뭘 또 해요. 알몸인데 뭘 어떻게 벗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장난전에서는 그러지. 돈을 찾아야 하는데 안 벗겠대요? 돈을 찾아야 되는데라는 명분. 근데 벤은 또 그냥 다 얘기해요. 돈 없는 거 확인했다고 하면서 알몸이라고 안 벗겠다는데요. 근데 도둑이 한 말을 믿어요? 이미 도둑이라는 전제. 그러면서 몸 안에 숨길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 벗기고 말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매니저는 처벌을 안 받고 저 이제 벤이 처벌을 받죠. 매니저는 오히려 큰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벤도 여기서는 좀 의심을 해요.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좀 이상해. 돈을 찾으래잖아. 근데 여기서 매니저는 이미 너무 완전히 싱크가 됐어요. 당연하지. 경찰 말 들어. 술 냄새. 내가 말할게. 하고 경관님? 그래서 벤이 잘하나요? 그럼요. 수사협조가 거의 당신 수준인걸요. 매니저도 띄우고 벤도 띄워주는 방식으로. 벤 바꿔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산드라가 베키한테 음료수를 갖다 줘요. 또 이런 호의를 베푼단 말이야. 본인은 착한 사람인 거야. 정의를 위해서. 베키에게 음료수도 주고 베키가 유시장에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수색을 하고 베키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나를 칭찬해주는 권위 있는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의사결정을 맡겨버렸으니까 그 와중에 착한 일을 하고 있어. 남일 같지 않죠. 이런 호의를 받으면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사람들은 착각하죠. 작은 호의에 현혹되기가 쉽지요. 지금 베키처럼 마음이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음료수를 주면서 그래 우리도 이러고 싶겠니 하면서 다독이면 베키에게 또 복종하기는 마음이 또 생겨버려. 그러면서 베키의 앞치마를 벗으라고 한다. 그러면서 원래 10대들 처음에 버티다가 결국 고분고분해지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틈 보이지 말아요. 그래서 저런 경관이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틈 보이지 말라고 하니까 저기서 더 세게 나가는 거야. 베키에게도 또 지시를 합니다. 우린 너희 집에서 오빠 마약을 찾고 있어. 조용히 해. 응? 말도 못하게. 네가 훔치는 거 목격한 사람도 있고 네가 협조 안 하면 너만 불리한 거야. 경찰서로 끌고 와야겠군. 네 전과 확인한 뒤 유치장이 얼마나 처박을지 결정할 거야.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베키는 전과도 없어. 근데 여기서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다는 거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조사할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류만 보면 다 나와. 유치장에서 얼마나 굴릴지 정한다고. 경찰이 너를 끌고 와서 네가 현장 수사에 협조적이었는지 볼 거다. 이건 다 녹음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경찰 지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복종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왜 제가 감옥에 가야 되죠? 근데 이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래 나만 복종하면 아무 일 문제 없구나. 모두가 나 때문에 힘들구나. 나만 복종하면 되겠구나. 이게 응종입니다. 분위기로 찍어 누르는 거. 너만 웃으면 돼. 응? 이런 거. 빨리 끝내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수사권 받은 분 말에 순순히 따라. 수사권을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구하고. 알몸 수색을 확실하게 해야 다 끝나는 거야. 감옥에 가든 수색을 받든 둘 중 하나야. 선택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베키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두 번은 그것보다 마음의 허들이 낮아져. 그쵸. 이게 내가 몸이 알몸인 상태가 되면 더 위축돼 있는 상태고 이것 자체가 이미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사고력이 떨어져요. 수치심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래서 앞치마 벗을 거지? 그래서 벗을 건가? 그래서 벗겠다고 하니까 칭찬을 또 해줍니다. 잘하고 있어. 전화기 앞치마 벗고 전화기 줘 벤한테. 그래서 벤은 이제 그 앞에서 그거를 그 베키의 몸을 묘사를 합니다. 묘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앞치마를 뺐고 뭐 그 몸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수사하는 거라고 하면서 몸을 자세히 묘사하게 시켜. 증인 증언이 맞는지 상처 문신 다 봐야죠. 증인 증언을 실제로 없었죠. 근데 있다고 믿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서 팔을 내리게 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를 시켜요. 그리고 몸 속까지도 돈을 숨겼나, 뒤를 돌아서 허리를 이렇게 하고 몸 깊숙이 숨기는 거.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몸에 어디든 숨길 수 있으니 구석구석 잘 보라고 하면서 이런 수치심을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신은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발목을 잡게 해라. 공권력. 그래서 왜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의심을 해 벤도. 근데 눈앞에 지금 본인이 정신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너무 비현실적이야. 사고가 정지돼. 술도 마셨어. 심지어 내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강한 권력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그러라고 했어.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러라고 해. 그러는 건가 보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편해. 얘도 말을 듣네? 옳은 일인가 보다. 스스로 생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공권력에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권위에 따르는 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이거는 이미지는 가려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서서 발목을 잡으라고 한 상태죠. 그러면서 뭐 자세한 내용을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묘사를 해주니까 아 진짜 경찰 뺨치겠어요. 말을 들으니까 칭찬으로 보상 주기. 근데 벤도 이제 이 정도면 된지 않았나 해서 앞치마 돌려줄까요? 근데 아주 깊숙이 숨겼군. 그러면서 제자리 뛰기를 시키래. 실제로 이렇게 막 옷을 벗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서 제자리 뛰기를 시키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명분도 팔을 흔들면서 뛰면 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아까 수색을 시키고 묘사를 시켰을 때 잘하니까 칭찬해줬죠. 근데 여기서 아이 그건 좀 이러니까 맥주 마셨죠? 설마 음주운전한 거 아니에요? 사고 치셨군. 어서 돈이나 찾아요. 채찍, 쥐락펴락, 당근 채찍. 그러면서 그거를 시키고 돈을 찾아야 돼요. 괜한 동정은 금물이에요. 동정은 나쁜 것, 돈 찾는 건 좋은 것. 너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여기 밖에서 아까 그 남자 직원은 친구한테 문자 왔는데 백희 오빠 출장 갔대. 백희 오빠가 출장 갔다는 거를 알면서도 뭔가 잘못된 걸 생각하면서도 옆에서 야 그렇게 걱정되면 들어가 보든가. 그러면서 경찰하고는 안 엉키는 게 최고야. 방관자. 적극적인 방관자. 수동적인 방관자. 그 말이 맞다. 이지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되긴 해요. 그러면서 뭐 오늘 벤이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또 칭찬받고 베키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러니?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지금 매니저는 자기가 무슨 일까지 지시를 한지를 몰라요. 위탁을 해버렸기 때문에. 베키는 또 시키는 대로 하고 이건 학습된 무기력 상태죠. 학습된 무기력 상태.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근데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사람들이 다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가 일을 해봤자 일을 계속 그르치기만 하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빨리 이게 끝나기만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점점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황당한데 이 데니얼이 전화가 끊기려고 그래요. 장재호도 생각하기에 장난 전화를 너무 오래 했나 보지? 그래서 무슨 전화 쿠폰을 써서 하다가 그래서 막 전화 쿠폰을 막 다시 막 급하게 사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집수색에 문제가 생겼어. 통화 가는 시간 30초 말면서 막 저 쿠폰을 긁어가면서 전화를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니얼도 이렇게까지 이 장난 전화가 오래 갈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매니저님하고 곧 결혼한 남자를 베키랑 단둘이 있게도 되는 거예요? 옷까지 벗겨놓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잖아. 밖에서만 이런 냄새가 나요. 이 경찰 변태야. 냄새만 맡고 있으면 뭐하냐고. 지금 케빈. 그렇게 지금 범인은 다시 전화 연장을 해가지고 베키 불복종한 건 야단을 쳤어? 확실히 야단 쳐야 돼요. 엉덩이를 때려요. 매니저에게 버릇없이 대든 거 가르쳐야죠. 이거는 훈육이다. 그러니까 때려라. 엉덩이를 때려라. 지금 발가벗은 성인의 엉덩이를 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샌드라한테 너 대들어서 너 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키가 통화를 하는데 샌드라 말 잘 들으라고 했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니? 너만 복종하면 아무 일 없는데 지금 너 때문에 다 이게 무슨 꼴이니? 이제 혼나야 돼. 알겠니? 근데 사람 마음에 학습된 무기력인 상태인 사람에게는 죄책감, 나만 잘하면 돼. 누군가한테 벌 받고 싶은 마음. 물론 그게 빠른 시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난 또 어떻고 나 힘든 건 알기나 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방식. 이런 수사를 누군들 좋아서 하겠니? 불복종한 죄 인정하는 건가?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가해자야. 실제로
뭘 훔쳤다는 잠재적 가해자, 그러니까 그 오해받은 가해자를 풀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로 인해서 가해자가 돼버렸어. 가해자 프레임에 씌워져 버렸죠. 아까는 범죄자라는 전제하에 모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너 때문에 힘들지 않니? 너 때문에 내가 이 시간까지 이러고 있지 않니? 그래서 가해자로 만드는 거야. 너도 동의하지? 알겠습니다. 알아들었군. 그래서 예스를 끌어내. 예스를 여러 번 끌어내서 그 다음 지시도 예스로 만드는 방식. 잘못하면 엉덩이 맞아야지. 그래서 벤한테 엉덩이 맞아야겠지. 그리고 수고 많으신 벤한테 좋은 걸로 보답해드리고 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착취를 암시하는, 성적으로 착취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베키가 잘못한 거 인정했으니까 엉덩이 때리면 되는데 장난치듯이 살짝 때리지 말고 잘못을 깨닫도록 제대로.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전화기에 대고 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베키가 또 큰 선물을 할 거라고까지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고 성적 착취를 지시하고 그것을 행동하게까지 이르러요. 이게 되게 안 믿기는 일이죠. 아니 무슨 영화를 저렇게까지 만들지? 이렇게까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게 실화가 아니었으면 이 영화를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영화를 다뤘을 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힘들거든. 큰 선물은 이제 성적인 착취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엉덩이를 때리고 그리고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벤은 경관 사칭범의 지시에 따라서 베키를 성적으로 학대했죠. 그래서 지금 현자 타임이 됐어. 현자 타임이 되고 나서 이거 아닌데. 지금 자기가 어쨌건 그 상황에서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라는 명분 하에 본인도 먹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악행이야. 근데 위에서는 야 이거 다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야 하고 잘하면 월급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 월급이라는 혜택을 받았어. 월급에 일단 받으니까. 그리고 이 일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스스로 현혹시켰어.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수행하는. 근데 지금 이 남자도 그렇게 어쨌건 자기가 큰 보상을 받은 셈이 돼버렸죠. 근데 막상 이제 이거는 근데 돈하고 달리 어쨌건 현자 타임이 온단 말이에요. 현자 타임이 왔어. 표정이 자기도 지금 술 취한 상태에서 뭔가 이 일이 쭉 벌어졌는데 술이 번쩍 깨겠지. 막상 현자 타임이 오고 나니까. 그때 이제 산드라가 들어왔는데 둘 다 무슨 일 있어?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못하지. 산드라도. 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벤이 지쳤으니 가서 쉬게 해요. 아니 잘했는데 아니 벤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벤은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러나 이제는 좀 정신이 드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여기서 잘 있어 하고 도망치듯이 가요. 여기서 이제 산드라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키스도 안 하고 이렇게 갈 거야? 지금 키스할 마음이 들겠냐고 지금 벤이. 그때 이제 아까 고치는 사람 헤롤드 등장입니다. 헤롤드가 밀크쉐이크 먹어보러 왔어. 근데 이제 벤이 가버렸으니까 지금 매니저는 헤롤드한테라도 이 고치는 헤롤드한테 부탁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벤은 도망쳐요. 이제 정신이 들었어. 나쁜 짓 한 것 같아 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헤롤드한테 부탁해요. 베키가 손님 돈을 훔쳐서 감시 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헤롤드는 베키가 도둑질을 알몸수색? 그러면서 이제 헤롤드가 전화를 받았죠. 뭐 입고 있죠? 헤롤드한테 물어봐. 뭐라고요? 앞치마 입었어? 그런데 왜요? 앞치마부터 벗기세요. 경관이 시도를 하는 거죠. 훔친 돈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헤롤드는 어떤 사람이죠? 고치는 사람. 이성의 힘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이성의 힘이 찾아왔습니다. 너 다 큰 여자한테 이런 일을 시키다니. 사건 수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법 집행관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정의예요. 그리고 권위. 나는 법 집행관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권위, 그리고 정의, 선의 이런 걸 막 다 갖다 때려 박는 거지. 하지만 어때요? 아씨 웃기고 자빠졌네. 야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성의 힘이 말합니다. 어쩌라고.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뭐 여기서 매니저가 나오면 어떡해요? 감시해야지. 이상한 짓을 시켜요. 알몸을 보라니 말이 돼? 아무래도 경찰 같지 않아. 근데 케빈이 그제서야 내 말이 이지랄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확인해 보라고 이제 헤롤드가 해가지고 이 사건 여기서 이제 지점장한테 그제서야 확인하려고 들어. 헤롤드가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지사장은 모르죠. 다 장난 전화니까. 나 오늘 하루 종일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제가 뭘 했다고요? 다니엘스랑 통화한 적 없어요? 오늘 나 전화 통화 처음 하는데 내가 가봐야겠구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 누구야? 이렇게 되니까 장난이었습니다. 난 데니얼스 경관 아니에요. 장난 전화로 성폭행 비슷한 일까지 벌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뭐 케빈이 발신자 추적해봐요 하는데 아까 뭐 카드 긁어서 했는데 추적이 되겠냐고. 그렇게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실화야. 그렇게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제 수사관이 이제 여기에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실화인 거야.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저 매니저랑 베키는 보상을 받고요. 그리고 아까 그 남자친구 벤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저 장난 전화를 한 용의자는 지금 아까 보니까 결국은 못 찾은 걸로 나오네요. 나는 찾아서 벌을 받은 줄 알았는데 경찰 입장 생각하면 이거를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봐. 아니 이런 일을 당했다고? 장난 전화로? 아니 산드라가 짜고 이런 거 아니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제 실제 수사를 하는 거죠. 산드라는 어떤 사람이지? 산드라는 좋은 사람이에요. 산드라는 이상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조금 꼰대 같고, 그렇지. 그리고 또 좀 눈치 없고, 그리고 뭐 적당한 직장인으로서 가질 법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지. 평소 직원들을 배려합니까? 배려하지. 그리고 그 질문을 해요. 옷을 벗으라고 했을 때 거부하지 않은 이유라면? 근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기분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물론 이건 영화적 장치겠지만 그 장난전을 한 데니얼은 딸이 있어. 그 딸이 와가지고 막 애교를 피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악인도 범죄자도 당한 사람도 모두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장치 같아요. 아, 용의자는 찾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짜 이제 수사관은 아니 이걸 이렇게 당하다니 다들 뭘 잘못 먹었나? 근데 이게 인간의 특성인 거야. 이성의 힘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이 우리의 뇌가 얼마나 게으른지를.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쉽게 그거를 다른 사람을 시키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버리지. 일단 발신자부터 찾아. 그리고 목격자 찾고 그래서 이제 막 수사를 합니다. 이게 성폭력으로 이어졌고 강간까지 있었고 근데 전화카드가 거기서 판매됐는데 아니 장난 전화가 그렇게 이어졌다고? 기억이 납니다. 패스트푸드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저희 기억납니다. 아 웬디스였죠? 근데 웬디스 아니야. 다른 관할 경찰이랑 얘기하는데 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 네 압니다. 웬디스였죠? 어젯밤에 맥도날드인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닌 거야 지금. 이런 전화로 인해서 이런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게 여러 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니저가 10대 손님 알몸소색 매사추세츠에서 2주 전에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선불 전화카드를 산 거를 추적해가지고 CCTV에 남아있는 것까지도 잡았네요.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용의자를 잡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실제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됐나 보네요. 참 어떻게 보면 현실이 더 무섭다. 해고된 매니저한테 소송하는 것보다 회사를 상대로 하는 방법이 있지. 그래서 야 차라리 너 맥도날드에 소송해라. 사전교육 안 시켰으니까. 그리고 산드라도 이거에 대해서 약혼자 벤과는 헤어졌죠. 벤은 범죄자가 됐고요. 그날 이후로 말도 안 했고 너무 역겹다고. 근데 딴 사람은 몰라도 산드라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한 건지. 본인도 마찬가지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자가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본인도 책임을 느끼지 않나요? 물론 느껴요. 베키가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상황에선 당시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전화 한 통화 믿고 여직원 옷을 벗겨요? 사회자가 황당해서 물어봐. 근데 산드라는 아니 경찰이라잖아요. 경찰이라잖아. 근데 경찰서 가서 확인도 안 하고 그게 뭐 하는 거죠? 근데 산드라는 합리화를 이미 다 했었죠. 나는 경찰을 언제 오는지 여러 번 물었어요. 그 사람이 대답을 잘 둘러댔어요.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지만 사고도 많고 손님도 밀려오고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그냥 믿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조종당했나요? 뭐 조종이라고까지는 느끼지 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지만 내 심리를 이용했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당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나요? 산드라는 당연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물론 베키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도 사악한 장난에 놀아난 거다. 사실 나도 하기 싫었는데 그놈이 교묘해서 나도 당한 거다. 베키가 당신한테 애걸복걸했는데 왜 무시했죠? 근데 산드라는 기억이 달라. 베키도 좋다고 했는데? 가해를 한 사람은 피해자가 애걸복걸했다고 생각하진 않죠. 동의해서 한 건데? 근데 CCTV 보면 울면서 매달리던데? 베키가 알몸으로 뱅가 있는 거 봤잖아요. 아니요, 베키는 앞치마를 했고 몸을 가리고 있었어요. 기억도 달라. 본인의 악행에 대해서 기억이 달라. 테이프를 돌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와가지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서 답변을 거부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CCTV 속에 애걸복걸하고 발거벗겨져 있는 게 남아있으니까
산드라는 그 기억이 지금 왜곡돼 있거든요. 본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왜곡됐거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가 시무룩해지다가 바로 회피, 웃으면서 그냥 고향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도망치는 거죠. 본인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성격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선생님 고향은 어디? 뉴올리언스. 하여튼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10년 동안 미국 30개 주에서 70건이 넘는 유사사건이 발생했다. 유사사건에서 매니저와 피해 직원은 자신들도 피해자였다 주장하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을 고소했다. 그들은 재판에서 승소했고 매니저의 소송 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 아까 그 매니저, 어떻게 보면 베키의 옷을 벗기는 사람은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피해 직원은 보상금 66억, 매니저 약혼자, 아까 벤이죠? 성폭행 자백 후 5년형을 받았고요. 장난 전화를 한 남자는 관련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결국 무죄 판결. 그 해 체포 후 장난 전화는 더 보고되지 않았고.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인데 이거는 반두라의 도덕적 이탈정을 약 8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첫 번째는 도덕적 정당화입니다. 도덕적 정당화는 뭐냐? 이거는 도둑을 잡기 위한 조사니까 우리도 도와줘야지 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행동이 이거는 큰 선을 위한 거야. 도덕적으로 정당화시켜. 그리고 언어적으로 완화해. 두 번째 전략은 언어적 완화예요. 옷을 벗겨가 아니라 몸을 검사해. 벌을 줘. 이거는 지도. 그 사람을 지도하는 거야. 이건 확인 절차. 이런 식으로 용어를 순화시켜서 감정적 충격을 무디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비교를 정당하는 건데, 야,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널 때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 더 끔찍한 행위랑 비교해서 이 사람을 도덕적이라고 느끼게 만들어. 우리는 너를 유치장에 가두지 않고 여기서 수색할 뿐이야. 그냥 질문하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 네 번째는 책임 분산이야. 경찰이 시킨 거야.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시켜서 한 거야. 같이 한 거야. 책임 전가. 윗사람 지시였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었어. 이 5번째 전략이죠. 6번째가 결과.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니잖아. 참을만 하잖아. 베키가 별말 없었잖아. 그냥 놀란 거지. 그냥 상처 입은 건 아닐 텐데. 그렇게까지 걔도 동의했는데 결과를 왜곡시키지. 피해받은 사람의 인격을 비인격화시켜. 쟤는 원래 이상해. 여자애들이 다 그렇지 뭐. 남자애랑 노는 가벼운 애로 판단하고 걔에 대한 내가 죄책감을 차단시키는 방식이죠. 마지막 8번째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건데 걔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오해받는 거야. 베키가 돈을 훔쳤을지 모른다는 그 전제를 동의해버리는 방식으로. 실은 이게 8가지 전략으로 원래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에서는 이런 게 다 나왔었고 콜드리딩, 가스라이팅, 그리고 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이탈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조종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영화죠. 이제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영화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이거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의 교보제로 쓰이게 될 것 같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거냐, 어떤 것에 있어서 검증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나에게는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휘둘리는 거를 조금 예방할 수 있어요.